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한 가운데 순천대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순천대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시금 확인한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대는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포대, 전남도와 함께 도민의 오랜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세계상공회의소가 동부권 발전을 이끌 현안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석유화학, 철강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고흥 우주발사체 특구 내에 제2우주센터 조성,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또 석유화학과 철광산업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어 고부가 친환경 산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고 2차 전지 등 관련 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민간 배달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민간 앱의 횡포를 공공앱이 막아야 한다며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배달앱 시장을 주도하는 배달의 민족이 배달이 아닌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중개 수수료에 클릭수에 따라 책정되는 광고료까지 점점 복잡해지는 수수료 체계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프로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지만은 실적으로 뭐에 얼마를 떼고 얼마에 떼고 얼마에 뗀다는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 한 3만 원짜리 정도 팔았을 때 한 만 원 정도는 어디로 간지 모를 정도로 그냥. 정치권과 자영업자들이 민간 앱의 횡포를 견제할 방법은 공공앱뿐이라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공공앱은 수수료가 5.5%로 낮아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커지지만 막상 소비자 이용률이 저조해 지자체가 공공앱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0% 정도만 되더라도 자신들께서 충분히 먹개비를 더욱 활성화시켜 보겠다. 근데 지금 워낙 그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는 그래서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 의지, 예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공공앱인 먹개비의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인구 3만 명의 강진입니다. 강진은 전남도의 기본 예산 외에도 1억 4,600만 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쿠폰과 할인 혜택을 지원하며 소비자들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강진의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공공앱으로 주문을 받습니다. 이제 원래는 배민 활성화 구역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군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하면서 지금은 먹개비 주문이 거의 90% 정도 확률을 차지하고 있고요. 강진보다 인구가 많은 여수와 순천 등은 공공앱 관련 예산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다 보니 공공앱 활용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먹개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외식업도 살고 경제가 순천시 경제가 돌아가니까. 올해로 도입 3년이 되어가는 공공앱 먹개비. 자영업자들은 공공앱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자들의 관심이 먼저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달 14일부터 폐쇄됐던 전남 지역 가축 시장이 오는 28일부터 지역별로 위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개장됩니다. 주의 단계인 순천, 담양, 곡성, 고흥, 보성, 영광, 장성 등 7개 시군은 오는 28일 재개장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 무안과 심각 단계인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한평, 신안소는 가축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전남도는 또 오는 5월 5일부터는 심각단계 지역 시군의 가축시장을 재개장할 계획이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 무안의 소는 거래할 수 없고
두 지역 가축 시장도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된 뒤 재개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광양에는 3대째 장도를 제작 보급하면서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도장 명인 가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장도로 대중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의 수출 1400도까지 달구기 위해 풀무질이 계속됩니다. 붉게 달궈진 철을 망치로 연신 두드리자 서서히 칼에 윤곽이 잡혀갑니다. 장도에 은장식을 하기 위한 섬세한 세공과 대나무에 그림을 새기는 낙죽 등 177차례의 섬세한 공정을 거치고서야 한 자루의 장도가 완성됩니다. 초대 장도장 박용경을 이은 2대 장도장 보유자 박종군 명인의 장도에는 선조들의 깊은 의지가 올곧게 담겨 있습니다. 충효의애, 장도를 볼 때마다 지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우리가 보통 보면 선비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선비의 정신을 갖다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이 장도입니다. 이젠 박종군 명인의 두 아들과 부인까지 국가무형문화유산 장도장 이수자로 이름을 올리며 전통 장도장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장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 MZ세대들의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성 있는 기술로 그 새로운 현대 재료들 또는 이제 외국의 신기한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료들을 써보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 소통을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도 장도가 현대에는 이런 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구나. 21세기의 장도다. 시는 광양 지역 유일한 국가무형문화유산인 장도장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이분께서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종 그 편의시설을 확충을 한다랄지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 사업이나 국가유산청에서 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지속할 것입니다. 철의 산지 광양의 대표 무형문화유산 장도. 칼날에 새겨진 일편심, 변하지 않는 마음이란 글귀는 전통의 명맥을 변치 않고 이어가겠다는 박종군 장도장 가족의 굳은 다짐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택시를 잡거나 음식을 주문할 때 난감해하시는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난감함을 극복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이용법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위해 도전에 나선 분들을 이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광주 금호 평생교육관. 실버 세대에겐 너무 큰 장애가 되어버린 택시 호출에 대한 교육이 한창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어르신들은 어플 설치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천신만고 끝에 스마트폰에 택시 호출 어플이 설치됐지만 실제 호출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자 가격이 2개로 나오고 어떤 것을 눌러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이거는 7,100원, 이건 6,100원이네요. 뭐가 달라요? 목적지를 입력하고 난 다음 다시 뒤로 가기 누르기를 몇 차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 보였던 어르신들의 표정에 점점 자신감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빨리 변하냐 한편으로는 그러고 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친구한테도 말해서 같이 와야 되겠어요. 금호 평생교육관에서 마련한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모두 15명. 앞으로 4주 동안 이어질 예정인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수업은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 문해력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좀 더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벽으로만 느껴졌던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는 실버 세대. 자유로운 택시 호출과 음식 주문이 가능한 슬기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지난 1분기 경영 실적이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1분기 경영 실적 발표를 통해
배터리 소재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32% 상승한 5,056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이 2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등 매출 8,454억 원, 영업이익 17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퓨처엠은 제철 공정 수리에 따른 수요 증대로 내화물 판매가 늘었고 생석회, 화성 사업은 생산 운영 효율화와 콜타르 마진이 확대되며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장흥에서 블루베리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노지보다 수확 시기가 2달이나 빨라 시장 선점 효과도 노리고 있는데요. 박종호 기자입니다. 푸른빛을 머금은 탐스러운 열매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슈퍼푸드 가운데 하나인 블루베리입니다. 시설 하우스에서 키워낸 덕분에 노지보다도 수확 시기가 2달이나 빠릅니다. 지난해 36개 농가가 16헥타르 면적에서 110톤을 수확해 평균 16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건강식품에서 기호식품으로 바뀌어가요, 이게.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이고요. 앞으로는 맛있는 블루베리를 많이 찾을 겁니다. 4월 중순에서 9월 초까지 생산되는 블루베리는 현재 킬로그램당 5만 원 선에서 거래되며 농가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지금 전남에서 유일한 블루베리 선별장은 하루 종일 분주합니다. 네, 잘 팔리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물량도 좀 많아지는 시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맛있어요. 지난 2014년부터 대표 작물로 블루베리를 육성해온 장흥군. 올해부터 3년 동안 24억 원을 들여 재배기술 보급과 스마트팜 확산 등 체계적인 산업 기반 강화에도 나섭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